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키는 진짜 이유. 때는 2002년 한창 대한민국이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하고 결국 4위라는 업적을 달성하던 6월 29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사건이 국민들의 행복 뒤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국군 18명의 부상자와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북한의 침공, 즉 제2연평해전이었죠. 북한의 발포로 시작된 이 연평해전은 당연히 모든 방면에서 북한을 상회하는 군사력을 지닌 국군의 승리였는데요. 그럼에도 북한은 매년 정말 꾸준히 군사 도발을 계속하여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다양한 언론에선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여 북한의 성장된 군사력을 보도하고 있죠. 하지만 도발 시에만 집중하여 그 상황을 보도할 뿐 대부분의 기사, 뉴스에선 전반적인 북한의 군사력 그리고 전쟁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선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개된 북한 관련 정보들을 토대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진짜 이유 시작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을 시작으로 시작된 6.25 전쟁 이후로 북한은 수많은 북한치고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자칭 최강의 군대를 얻었다고는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현실은 그와 맞지 않는 것을 너무나 참담한 수준이죠. 근데 북한이 한국을 유일하게 넘는, 아니 압도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이유, 병력 수죠. 2020년 기준 한국군의 병력은 63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그에 반해 북한군의 병력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치인 10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요.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몇몇 분들이 이 수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위가 걱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아니 진짜 진심이십니까? Are you serious? 조금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 중 병력차는 정말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들으시면 뒤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북한이 자랑하는 이 병사들 중 대부분은 훈련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더 웃기는데 바로 북한의 자본력이 군사훈련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치수로 보면 더욱 실감이 되는데 북한군 1인당 탄약 소비량이 평균 3발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녹음하면서도 웃긴 치수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탄약 소비량은 약 1100발, 중국군은 1000발, 그리고 우리 국군은 600발 이상의 탄약들을 훈련에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북한군 중 대부분은 군대에 입대하여 총도 제대로 쏴보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육군이 아닌 다른 군 쪽은 뭐가 좀 다를까요? 북한의 해군은 연료가 부족하여 군함의 연료를 절반만 채운 뒤 영해에 표류를 하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돌아오는 것을 훈련 일합시고 하고 있고, 공군의 경우는 최신식 전투기를 구입할 자본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50년, 60년 된 구형 전투기만을 운영할 뿐 아니라 그마저도 1년에 2시간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2시간이면 1년에 하루를 훈련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2시간을 365일로 나눠서 알뜰하게 훈련을 하는 것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많은 100만 북한군은 도대체 뭘 하며 지내고 있는 것일까요? 노투도 똥이라고 합니다. 북한 내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을 군인으로 대체하며 이름만 군인일 뿐 삶에 필요한 노동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이 상황에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보자면 북한의 100만 군대는 그냥 보여주기용에 불과하며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의 북진을 생명으로 막는 그냥 북한 수뇌부의 총알바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불쌍한 점, 배고픈 총알바지라는 것인데요. 군사훈련을 떠나 기본적인 식량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몇 끼니 맛은 보장하지 못해도 고기 반찬과 다양한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이 보급되는 국군과는 달리 대다수의 북한군들은 절반 이상은 썩어있는 옥수수로 제작한 밥과 소금 대파무 정도가 정말 일반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북한의 수도와 가까운 도시의 군인들의 대우이며 북한의 후방 부대에선 입에 넣을 것이 없어 아사하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가끔 이런 영상을 보시고 북한군과 백병전을 펼칠 경우 국군은 무조건 털린다, 저걸 어떻게 이기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실상은 영양실조로 인해서 그냥 싸우러 오시다가 지칠 확률이 148.24%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위에서 말했듯 병력수라는 부분은 전쟁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도 하고 최근 북한이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니 넘어가서 다른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바로 두 번째, 북한이 과거부터 계속 지속하여 이야기하는 전차 부분, 기갑과 포병의 전력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도 역시 수량 면에서는 한국군의 2~3배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군인데요. 북한의 자랑, 북한의 돌격부대, 기갑부대는 놀랍게도 연료가 부족하여 훈련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포탄은 고사하고 전체를 움직일 연료조차 부족해서 아예 훈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북한군에서 그럼에도 기동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딱 2곳이라고 합니다. 류경수 105사단과
같은 북한의 최정예 부대 그리고 김정은이 참여하는 국가 행사, 참고로 이 두 경우에도 사격 훈련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하고 기동, 말 그대로 시동 걸고 좌회전 우회전 이거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이 지금의 기갑 전차 부대의 몇 배에 달하는 아니 1000대 아니 10,0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리게이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이며 이 부분을 당당히 최강이라 선전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것을 보면 다른 부분들은 더욱이 볼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동도 못 걸 정도로 돈이 없는데 사는 거면 그냥 스케일 키운 카푸의 형님들 아니냐 이거야. 샀다가 돈 없어서 시동도 못 걸고 그냥 야 이거 멋있지 이거 내 거다 자랑하고 가끔 보고 친구나 귀한 손님 한번 오시면 한번 또 내가 태워드려야지 하고 시동 한번 걸고 순회공을 한번 싹 돌아주고 아무튼 북한의 기동전력은 대충 이런 상황이고 해군과 공군 역시 더욱 심하면 심해지 좋은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핵을 이야기하면 있어 베이스로 확실히 하고 가야 하는 것은 핵은 정말 절망적인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만약 핵이 지상에 닿게 되는 즉 북한의 공격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다른 교전을 생각할 것도 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군도 당연히 그 부분을 숙지하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책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적으로 다양한 군 분야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핵까지 쏴서 전쟁을 승리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북한은 쓸 수 있는 카드를 모조리 썼음에도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마지막 카드를 내뺀 것일 텐데 정말 만약에 공격이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쟁 이후로 국제사회의 엄청난 질타와 다양한 측면에서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한이 궁지에 몰려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군은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치 당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나왔던 사드가 그 대비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북한이 핵을 발사하고 그 탄두가 한국에 도착하기 이전 공중에서 요격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공중에서 방사능이 퍼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군 전문가들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사드가 공중에서 핵 요격에 성공을 한다면 탄두 안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도 전에 요격하는 것이고 이럴 경우는 폭발이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드의 적중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히 실전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 계산 예상으로 측정된 값은 많은 전문가들이 80%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고 1차 요격에 실패할 시 추가 발사를 통해서 그 퍼센트를 약 94%까지 늘리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죠. 자 그럼 만약에 사드가 추가 발포를 했음에도 요격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 다 죽고 끝나는 것일까요? 이 경우는 국군의 패트리어트를 통해 요격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미 핵 융합이 끝난 상황이고 폭발을 일으킬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일한 안전 대비 수단인 사드의 경우에는 국군의 소유가 아닌 주한미군의 소유이기 때문에 철수할 경우 굉장히 큰 낭패가 된다는 큰 단점도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군은 항상 더욱더 나은 전략을 연구하고 또 매일 여러 전시 상황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북한이 공격을 해올 경우 우리가 손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제 자멸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군력은 굉장히 약한 상태이고 유일하게 문제가 될 만한 핵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빌어 국가의 안보를 위해 힘써주고 계신 많은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